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변칙적으로 이 의사 일정을 바꾸면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날치기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저는 참 눈에 거슬렸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동영 이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한국당 의원의 연설을 들으면서 웃어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제 오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심상정이 변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침묵 모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정의당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의원총회에 등장한 심상정 대표, 오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실제적인 원흉, 심상정 대표입니다. 정의당이 주도가 된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가능하면 손해를 덜 보려고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이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225석의 지역구 75석의 비례대표가 지금과 똑같이 253개의 지역구 47개의 비례대표로 원상복구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의 도입도 준연동형, 그것도 30석만 캡을 씌웠습니다. 민주당은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더기, 걸레가 된 선거법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을 도입하면 정의당은 지금의 6석에서 한 13석, 멀리는 20석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희낙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배지를 더 달겠다는 욕심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란 이름에 맞지 않는 비겁한 태도를 취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서울대 스누라이프의 조사에서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당 1위가 민주당, 2위가 정의당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정의당의 의원총회는 아주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저는 모두 발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이제 빠르면 26일 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분에 차서 그 소감을 말해야 될 그 순간입니다. 24일, 내일은 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바로 본회의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심상정 대표는 오늘 침묵 모드에 돌입한 걸까요? 자, 대신 윤소나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누더기처럼 됐습니다. 다들 하이에나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뜻대로 될까요? 모릅니다. 자, 지금 정의당의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다른 보수 언론의 평가가 아닙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대 수석 대변인은 전날 저녁 교통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석패율 안 된다 그래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을 캡을 씌운다고 그러죠. 그 상한선도 이것도 민주당 안대로 했고 지금까지 250석 지역구 대 50석 비례대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돌연 그것이 아니라 253석 지역구 대 비례대표 47석으로 더 후퇴한 안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저희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더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례한국당의 출연입니다. 가장 정의당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김수석 대변인, 이 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한 달 이상 검토한 걸로 되어 있다. 정당법상으로 비례한국당을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은 등록 무효라는 또 주장을 할 것이고 등록 자체는 받아주겠으나 이 등록이 적법하냐 문제로 선거전이 온통 그 문제로 가는 것이다. 비례한국당이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자, 김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만약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지면 선거 내내 비례한국당을 국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꼴이 됩니다.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 비례한국당은 한국당하고 곧 합칠 모양이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를 하고 지역구 의원은 한국당에 투표하면 되겠네.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에 정의당이 그 수법을 써먹었습니다. 단일화 지역구, 민주당과 정의당, 당시 뭐 이름은 달랐지만 민노당이나 뭐 진보당이든 뭐든 통진당이든 단일화 지역구는 그 사람을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를 통진당을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선거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는 한국당 찍으시고 비례대표는 우리 비례한국당 찍으시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주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이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일당이 한국당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 정의당은 지금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정치계의 평가에 대해서 떨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 선거법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도입을 유일한 성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비례한국당이 등장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의 절반가량을 가져갈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더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한국당이 선전하면 이 30석 중에서 20석을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17석 중에서 7석을 가져온다. 그럼 27석,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이긴다 하더라도 일당은 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 또는 민주평화당 간에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역구 선거 정의당도 힘들 겁니다. 한 석도 못 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정의당 지금 선거법 협상 결과를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상정은 의원총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침묵 모드로 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지른 짓이 뭔지를 지금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심상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심상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